나 살고 싶어. 네, 승객 여러분, 네, 청원 바다에 내려주십시오. 백삼명은 왜 했다고 하셨어요?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누가 시켰나요? 304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거짓말 하는 게 혼자 결정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는 이번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세월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304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 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정신, 양윤경 두 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롤로그 영상을 보면은 양윤경 기자가 누군가를 쫓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였던 123 정장 김경일 씨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왜 김경일 씨를 만나야만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는 참사 당시 해경 교신 기록, 즉 TRS 7,000건을 입수했습니다. 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힌 10시 30분경까지 잊지 말아야 할 그날 그 현장을 재구성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 세월호는 순식간에 왼쪽으로 45도 이상 급격히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통해 튕겨나가 바다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된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해요? 119는 물론 해양 긴급구조 신고전화인 122에도 신고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가운데엔 세월호 직원의 신고도 있었습니다. 9시 4분이었습니다. 예세로 안내도 직원입니다. 선내배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배가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원인 중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었던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 이 중요한 정보가 사고 초기 해경 전체에 정확히 전파됐다면 구조대의 선내 진입, 퇴선 유도 같은 조치들이 사전에 수립되고 또 즉각 취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보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한 건 해경이 아닌 민간 유조선 둘라에이스호였습니다. 당장 승객 퇴선이 필요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본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까지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발주인이라고 우리 발주를 시키면 발주 지휘자라고 해경 구조대는 어땠을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경 구조대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건 해경의 초계기 B7035입니다. 만약 이 해경 초계기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의 자세한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면 해경 지휘부나 출동 구조대의 신속한 퇴선 조치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계기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여 동안 주로 영상 체증과 헬기 통제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교신 장비가 있는데 요 와서 세월호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예 안 합니다. 시도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함이라고 하는 1, 2, 3정하고도 교신을 안 합니다. 이어 도착한 해경 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해야 하는데 출동한 헬기 3대 모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상황실과 주고받은 상황 보고가 교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설정 도착. 지금 모두가 줄을 져 있고
대부분 설상과 해안에 있어 사실.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해상에는 지금 이런이 없고 이런데 정확한 설상. 해상에선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출동 중이었습니다. 정장 김경일 경위는 출동 중에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은 거리 5마일 시범 후에 도착 예정이다. 모든 지휘를 현재 대연안전 도착 시까지 귀국하고 귀국이 가서 인원이 450명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세월호의 선내 승객 상황과 퇴선 준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세월호와의 연락이 필수적이었지만 현장 지휘관 김경일 1, 2, 3정 정장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거나 교신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경 상황실에 거듭된 교신 여부 확인에도 시도는 했는데 안 된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그거하고 교신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어. 심지어 세월호 쪽에서 먼저 조난통신망으로 출동한 해경 구조대를 호출하기까지 했지만 1, 2, 3정은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450명 이상이 탄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헬기든 1, 2, 3정이든 자세한 선내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구조 계획도 임무 분배도 없이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내달리기만 했습니다. 선내 상황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450명이 탄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받고 출동한 해경 1, 2, 3정. 출동 명령 36분 만인 오전 9시 34분. 대한민국 정부의 해상 구조팀으로는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P123 여기는 백인집 타워 P123. 그래서 여기부터. 그런데 1, 2, 3정은 목포 해양경찰서와 서해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애타는 호출에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해양경찰청 간부가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 구조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TRS 통신이 아닌 두 사람만의 전화 통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으세요. 본청 해물과장인데요. 지금 예. 현장에 도착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다급한 구조 초기 상황인데도 통화는 2분 22초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연으로 약 45도 50 정도 둘렀습니다. 자연 50도. 자, 네, 그리고 50도 둘렀고요. 예. 자, 사람들 보여 안 보여요? 사람들 하나 안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 아니 갑판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여요? 현재 갑판은 안 보이고요. 갑판이 보이는데 이제 단독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러면 바다에 뛰어내릴지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에도 사람 안 보이고? 네네. 자, 구멍들이 보여 안 보여요? 구명동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구멍 같은 게 있어 없어? 구명동은 그대로 하나 쳐갖고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왔다 싶은데도 같은 내용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럼 사람이 배에도 안 보이고 바다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람 전혀 안 보이고 배는 지금 여기 약 자연을 50도 둘렸고요. 침몰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둘러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지고 있어요? 네네. 침몰할 것 같다. 사람이 안 보인다. 위급한 상황 보고를 다 받고 내린 본청의 지시는 보고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보세요. 네. TRS 대한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기 다 끊고 모든 상황을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객들을 어떻게 구조하겠다는 보고도 어떻게 구조하라는 지시도 없이 통화는 끝났습니다. 1, 2, 3정의 두 번째 보고는 6분 뒤 들어왔습니다. 배는 60도 가까이 기울어 3층 좌현 갑판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었지만 퇴선 조치만 있다면 승객들은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민간 어선도 10척 넘게 주변에 도착해 있어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내려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이 시급한 상황. 1, 2, 3정이 지휘부에 구조 실황을 전달합니다. 현재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서 승수를 여기서에 전화해가지고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선내 승객 수백 명이 아닌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만 한 명씩 구하고 있다는 1, 2, 3정의 보고도 한가한 소리지만 상황실 지휘부의 지시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전이네. 사고랑이네. 여기가. 그리고 그 지시 그대로 김경일 정장은 조타실에 잠시 배를 갖다 대고 선원들을 태운 뒤 다시 세월호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60도까지 기울여가지고 배가 60도 넘게 기울어진 9시 48분. 침몰이라는 말이 이번엔 TRS 교신을 통해 전 해경 상황실에 전파됩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하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후에 중도학과 못하겠습니다. 이거 잠시에 고칠만할 것입니다. 이 보고를 기점으로 TRS의 해경 수뇌부의 지시가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 2, 3정에 아무런 교신도 하지 않던 관할 목포서장이 처음 내린 지시는 힘내라였습니다. 1, 2, 3정은 한 번 더 승객 상황을 보고합니다. 현재 승객이 대가 이상이 지금 안에 있는 자체는 멍멍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조가 하세요? 구조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의 때늦은 첫 지시도 내려집니다. 전천 일본님하고 영지타워 일본님 지상에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탈출시켜라. 퇴선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켜라였습니다. 그리고 1, 2, 3 정장은 세월호와 500m 떨어진 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70도 가까이 기울어 3, 4, 5층 출입문이 다 침수된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우선 항구 쪽에서 구조할 수 그냥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는 방안에서 그 자리에 대면으로 수도를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잖아. 너무 긴장한 시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나 이 좋은 세력들이 최대한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알아서 최대한 많이 구하라는 지시입니다. 지휘부의 첫 퇴선 방송 지시는 1, 2, 3정 도착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 교체에 어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리라면 안 되나? 바드 방향으로. 참고로 근데 미리정리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못 나왔습니다. 초보원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 지금도 하고 올라가서 하고. 이 퇴선 방송 지시도 1, 2, 3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시시각각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현장 구조대가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사이 해경 수뇌부는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못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와서 하면은 바드 방향으로 뛰어내리고 한다면은 그 인근에가 배들 많이 때문에 구조. 누가 어떻게 승객들을 빼내라는 건지. 시작을 전략을 해서 내가 더 이상 힘을 안 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누가 어떻게 세월호에서 물을 빼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10시 35분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돼 해상 구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시각. 상황실 지휘부와 1, 2, 3정의 교신에선 또다시 공허한 상황 보고가 오갔습니다. 그럼 해상으로 전부 다 탈출했는지 현재 해상에서는 다 지금 잘 나와 있고 해상을 상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에 지금 승객들이 지금 탈출하는 상황이 보이는지 현재 해상입니다. 그러면 갑판방에는 승객들이 안 보이는지 현재 여기서 사람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실수하려고. 현장 책임자가 타고 있던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9시 34분. 그리고 배 안의 승객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10시 17분. 촌각을 다투는 그곳에서 소중한 43분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써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두 번째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월호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구조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납득하지 못할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은
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건 배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상황실에서조차 퇴선 지시를 제때 하지 않은 점, 또 해경 구조대가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점, 이 모든 것들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조위 조사 등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해경에게 왜 배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만 대답은 배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줄 몰랐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고요? 배가 빨리 가라앉았다고요? 배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요? 이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476명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172명만 구조했습니다. 304명의 승객들이 배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변명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이 주로 한 구조 활동은 배 밖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을 헬기나 구명정에 옮겨 싣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건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구조 실패라기보다는 이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조 활동을 벌인 해경 헬기들은 갑판에 이미 탈출해 있는 승객들을 한 명씩 구조 바구니에 태워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방식부터 잘못된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외부에 현재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는 승객들은 이렇게 긴급으로 구조를 할 대상이 아니니 구조사가 조타실에 가서 방송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육성으로라도 선내에 들어가서 빨리 탈출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었다. 헬기 세대가 다 똑같은 구조 방식을 취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1번기인데요. 2번기, 3번기도 똑같은 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 세대 중에서 한 대만이라도 항공구조사가 세월호 선체 내에 진입을 해서 탈출 지시만 내렸어도 전체 승객 476명 가운데 헬기 세대가 구조한 승객은 35명. 선실 내에 있는 인원들을 탈출시키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한 거랑 똑같은 거죠. 100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써야지 1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장 지휘관이 탑승한 1, 2, 3정의 해상 구조는 더 문제였습니다. 아직 좌연 3층 갑판 복도까지는 채 물이 차지 않은 현장 도착 초기. 1, 2, 3정의 구명정은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구명 자켓을 입고 갑판에 나와 있거나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을 우선 구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안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지금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도 어선들도 있고 뒤에 외부에 나와 있는 거는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라피자도 있고. 지금 선내에 있는 승객들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살 가능성이 높은데 선내에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내에 빨리 진입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구명정을 터뜨리겠다고 해경 한 명이 3층 갑판 복도로 진입해 5층까지 올라간 이 장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해경이 진입한 3층 복도 부근엔 식당과 객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그것도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출입문 안쪽엔 승객들과 승무원도 있었고 퇴선 방송이 가능한 안내 데스크도 있었습니다. 해경입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이 한마디만 했더라도 됐습니다.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당시? 당시에는 그거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1, 2, 3정이 조타실로 접근해 선장과 선원들을 구하는 장면. 선원들이 내리면 빠따를 쳐서라도 조타실로 다시 보내서 상황 수습을 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 구석구석을 잘 아니까 다니면서 빨리 승객들 이해함을 시키고 그다음 자기들은 맨 마지막에 배와 함께 선원 복장을 하고 있었고 무전기도 들었는데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는 해경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선원 구조 이후
해경 한 명이 밧줄을 잡고 방송 장비가 있는 조타실로 진입하다가 곧장 내려온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경사 너무 져가지고 그냥 내려. 아니 조타실에 갔는데 왜 미끄러워요? 그 말이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뭔 말인지. 조타실에 갔는데 왜 미끄러워? 갔으면 들어가면 되지. 배에는 다 이렇게 그 갈쿠리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걸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옆에 가드레일도 있고. 100번 1000번 양보해 선내 진입이 어려웠다면 헬기나 1, 2, 3정에 설치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든 호루라기를 불든 육성으로 외치든 퇴선 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경은 끝내 이 간단한 퇴선 방송조차 안 했습니다. 해경의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이 너무 늦지 않게만 이루어졌다면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 배가 길이가 146m입니다. 146m인데 실제 승객들이 타는 데는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를 탈출할 때 서로 돕고 또 도와주고 손잡고 당기면서 빠지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탈출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2, 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3년형을 선고했던 재판부 역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승객들의 대피와 퇴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고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고 있는 승객들을 헬기로 구조를 한다든지 보트로 옮겨 싣는 그 정도 구조는 저는 현 위기사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 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선내에 갇힌 300여 명의 승객들에 대해선 해경이 구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지휘부의 구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 계획이 없어요. 그다음에 해경이 선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선내 진입도 안 하고 퇴선 명령도 안 하죠. 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미 구조된 사람을 구조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시간에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내 진입을 하든 아니면 소리를 치든 배 안의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야 합니다.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도 구조 책임자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1, 2, 3정 정장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1, 2, 3정 정장은 그마저도 항소심에서 3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현장 책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목포해양경찰서, 서해해경청, 또 그 위에 모든 해경 조직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이 TRS를 통해서 이 모든 현장 상황을 듣고 파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경 지휘부는 그대로 두고 현장 책임자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고요? 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 만기 출소한 1, 2, 3 정장 김경일 씨를 만나고 온 겁니다. 그 전에 해경의 대국민 사기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애쓰던 그 순간에 해경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퇴선 명령만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부담을 느낀 해경 1, 2, 3정 정장과 대원들은 2014년 4월 28일 거짓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사가 나고 열 이틀이 지난 뒤인 4월 28일 해경 1, 2, 3정 정장 김경일 경위와 해양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구조 당시 해경 구조대가 퇴선하라고 방송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전속으로 사고 해점을 도착했고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퇴선 방송을 수차례 한 건 물론 선내 방송을 위해 조타실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거듭 단언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청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늘 수행시켰습니다. 그렇게 선례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리 경사가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경사가 지어서 못 올라갔습니다. 김경일 경장은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는 근거로 1, 2, 3정에서 찍은 구조 영상 어딘가에 부정장이 올라가라고 한 음성이 나온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 그런 언급이 담겨 있는지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이 분석한 감정 결과입니다. 퇴선하세요, 바다에 뛰어내리세요의 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조타실에 올라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선내 방송을 하라거나 올라가의 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퇴선 방송도 퇴선 방송 지시도 선내 진입 지시도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김경일 정장이 결재 목포 해경서장에게 보낸 전복 선박 승객 구조 관련 첫 번째 보고에도 퇴선 방송이나 선내 진입을 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김경일 정장은 당시 퇴선 방송을 했다는 회견이 거짓말이었음을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인정했습니다. 참사 이후 110일 동안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 중대한 구조 방기의 진실을 은폐한 겁니다. 저희들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올 걸 생각하고 그 미처 그 퇴선 방송이라는 착각을 모아서 운영하고 퇴선 방송을 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셨던 거죠? 네, 당시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이 거짓 기자회견을 경위인 김경일 정장 혼자 꾸며낸 것일까? 검찰은 문제의 기자회견 전날 밤 10시 해경본청 대변인실에서 김경일 정장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과 김경일이 자필로 쓴 회견 내용 메모지를 김석균 해경청장을 보좌하는 간부에게 전송한 기록 등을 제시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일 정장은 통화는 기억이 안 나고 회견 내용 메모지는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라며 윗선의 거짓말 지시 의혹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후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기자회견을 지시한 건 맞지만 실제 퇴선 지시 방송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한번 그런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 제가 이제 그런 지시한 증인이 지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 그 당시에 그런 지시할 적에 1, 2, 3정이 퇴선 방송 했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불러다가 한번 저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고 그때는 뭐 퇴선 방송을 했냐 안 했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면서 당시 퇴선 방송을 했다는 직원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며 진실 은폐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직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 또 뭐 다른 사실이 밝혀지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초기 퇴선 방송도 했고 선내 진입 지시도 했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김경일 정장은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모두 거짓말임을 실토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 혼자서 지기 위해 상부의 개입 사실을 숨기는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정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4년) 전 그날 왜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이 없었는지, 이후 거짓 기자회견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건지, 그리고 구조 방기와 진실 은폐의 책임을 왜 혼자 져야 했는지, 취재진은 의혹의 출발점인 김경일 전 123 정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구조 책임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처벌된 인물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3년을 복역한 뒤 최근 만기 출소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본가로 찾아가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여기 김경일 씨라고 이동을 사시는 분이 계신데. 아, 김경일? 알아서 쓰지. 못 보시죠? 에이, 제가 이간에 취재진은 김 씨의 자택이 있다는 목포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다린 지 10시간. 자정을 넘겨 마침내 귀가하는 김경일 씨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일 경장님이시죠? 지금 경님 아니시지만.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저 MBC 양현경. 아니요. 나 아니에요. 한 10분만 말씀 나누고 갈게요. 아니.
걱정 마세요. 아니. 저 아니다. 걱정하세요. 5분만 얘기 듣고 갈게요. 처음엔 자신이 김경일 정장이라는 아니, 사실마저 부정했습니다. 일단 질문 먼저 들어보세요. 아니요, 됐어요. 저희 선생님 아니요, 왜냐면요.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먼저 들어보시죠. 왜 그다음에 필요 없어요. 김경일 정장은 출소하셨으니까. 손사래를 치며 아니, 취재진의 그렇다니까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선생님 아니요, 들어보세요. 아니요, 나 절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가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요? 뭐요? 사실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해경에서 기자회견까지 시켰잖아요. 뭔지요? 나 모르는데. 나 지금 기자회견에서 퇴선 명령을 했다고 거짓말하기로 혼자 결정했는지 아니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말고. 선생님, 30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4명이 죽었는데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거짓말 하셨잖아요. 누가 거짓말해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셨잖아요. 퇴선 명령 안 했다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기자들 다 불러놓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지요? 나 모르는데. 거짓말 한 게 유가족을 더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퇴선 명령 왜 했다고 하셨어요?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누가 시켰나요? 304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는 게 혼자 결정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해경지휘부 공동 책임이라고까지 적시했지만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경청장, 해양경찰청장 그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 부시작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혼자 책임진 것에 대해서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책임진 거 아닙니까? 그만해요. 해경에서 단한 사람 선생님만 처벌받았어요. 몰라요. 나는 그거 몰라요. 선생님. 김 씨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잘못해서 책임졌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계속 피하는 김경일 씨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퇴선 명령 왜 안 하셨어요? 네? 몰라요. 퇴선 명령 왜 안 하셨어요? 나는 몰라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네? 아니요. 미안하지 않은데. 네. 말을 못하고. 당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요? 그러더니 김 씨는 갑자기 근처 야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위험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가세요. 집에 가십시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퇴선 방송조차 하지 않았는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의혹의 출발점 김경일 정장은 끝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인터뷰를 피할까요? 저 피하는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김경일 정장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저희는 김경일 정장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네, 김경일 정장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날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아플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라고요. 세월호는 해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경만의 문제였다면 진상규명이 이렇게 어렵고 또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처벌을 받은 1, 2, 3정 정장은 세월호 참사 때 지휘체계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목포해양경찰서, 또 서해청, 또 해경본청이 있었죠. 이들은 순환구조법상 지역, 광역, 중앙구조본부장,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 이 모든 지휘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인 이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를 처음 접한 건 9시 19분 방송사 속보를 통해서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한창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시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경 핫라인을 통해 상황 정보는 물론 영상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 지금 BS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이라도 하시고 컴퓨터로 보여주시겠습니까? 10시 상황 보고서 초안 완성.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이 초안을 받아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맨 꼭대기층인 5층까지 침수된 상태. 4층 좌연에서 김모근 등 11명이 가까스로 탈출한 게 10시 13분, 마지막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기울기가 108도를 넘어선 10시 17분. 지금 더 기울어라는 단원고 학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세월호에서 생존의 신호는 끊겼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보고서 일부가 관저 침실 앞 테이블에 놓여집니다. 10시 20분. 때마침 이영선 전 행정관이 관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한 시각이 10시 22분. 이때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고 10시 25분 해경에 전달됩니다. 고약기 메시지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그 단 한 명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냥 적어. 그다음에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이 시간 세월호는 이미 304명의 승객들과 함께 전복되면서 해경의 해상 구조는 사실상 끝난 상황. 하나만한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이 호텔 쪽 511억이 예격선 90% 이상 침몰, 90% 이상 침몰. 세월호가 90% 전복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현장 영상 자료에 집착을 했고 오케이, 그다음에 영상 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10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시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찍으러 왔어요. 그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10시 31분 배가 완전 전복된 뒤에도 다른 게 아니라 늦어지는 영상 송출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 영상 가능한 시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아까 나하고 10분 전에 통화했더니 16마일 애들이 지금 코트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15마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형님 죄송한데요. 오케이 알았고. 다시 확인만 해주세요. 해군 해난구조대 SSU까지 즉각 투입하라 해도 모자를 파내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너무도 한가했습니다. 지금 거기 저는 뒤집어졌는데 그 탑승객들이 뭐 있습니까? 탑승객들요?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좀 봤습니다. 예? 언제 뒤집어졌을까가?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네네. 이제는 바닷가에 애들이 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지금 보는데 네네.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렇게 세월호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을 건네받고 오후엔 비선실세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한 뒤 미용사들을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오후 5시를 넘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저는요? 세월호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온 시간이 10시 17분.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보다 8분이나 늦은 10시 25분에야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게 하라는 뒤늦은 지시를 해경에 내렸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긴급 대응해야 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어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크게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MBC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탓, 누구 탓하기 이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사 4년이 다 되도록 진실이 가려지게 눈감은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점 절감했습니다. 반성 한 줄, 사과 한마디보다는 세월호 참사, 앞으로 취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정신 양윤경 기자, 다음 주에도 세월호 관련 취재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4년이 지나도록 그 무엇 하나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취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세월호의 많은 의혹 가운데 작은 부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의 마지막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